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서 온 정일민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써놨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저께 파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저께 수업에서 꽤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북 철도 협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글로벌 경영 수업이었는데요. 교수님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 중에 남북 협력이 재개되고 통일된 한국의 기대를 느끼고 들어오는 기업들도 꽤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북의 철도만 깔아서 대륙으로 가기만 해도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가 있겠냐면서요. 저는 철도 좋기는 하지만 되겠나 하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 본인도 북의 정권 붕괴를 전제하고 말하는 협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은 한국과 협력하길 거부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자신들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야망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게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평화 정책이란 80년 동안 이어져 온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외국 군대 철수, 동족을 상대로 한 전쟁 연습 반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만 된다면야 철도 협력 왜 못하겠습니까? 적대를 진정으로 멈춘다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하길 그만둔다면 극가철도 왜 못 갈겠습니까? 미국의 반도체, 조선업, 핵심 산업 다 갖다 바치는 데 쓸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피 같은 세금만 해도 3,500억 달러입니다. 이 돈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건설에 총 사업비 550억 달러 들었습니다.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몽골을 지나 중국까지 도달하는 가스관 건설에는 최대 250억 달러, 매년 우리가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 돈, 그 정도면은 가스관 그 정도로 깔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4천억 달러치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4천억 달러 주고 30년간 천연가스 공급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안보 아닙니까? 3,500억 달러 미국에 갖다 바칠 돈이면 러시아랑 한국은 가스관 왕복을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10번을 왔다 갔다 하게 깔아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꿈에서 깨어나면 철도는커녕 동족 취급도 안 하겠다는 북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다변화는커녕 미국에 더더욱 예속되어가는 한국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대이란 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온 세계가 이번 전쟁의 부조리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참수 작전으로 물꼬를 튼 이번 전쟁을 벌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호의적인 이란 민중의 봉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면서 9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검은 비를 내리고 167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정밀 타격해놓고 감히 이란 민중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공화 신념으로 단결한 이란 민중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정의와 부정의의 전쟁입니다. 민족 해방 전쟁이자 제국주의 침략 전쟁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성을 재확인하고 민중의 강함을 다시금 깨닫는 전쟁입니다. 결코 우리 한국의 민众들은, 우리 한국의 젊은 군인들은 이 침략자의 무리에 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또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전쟁입니다. 기고만장한 미국은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에 이어 기어코 새로운 전선에 불을 붙였고 결국 이는 페트로 달러 시대의 마지막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정부의 부채는 39조 달러를 돌파했고 유가는 전쟁 이전 대비 2배에 육박했으며 계속해서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런 정권 교체를 기도했던 트럼프는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800만 명의 시위 대오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침몰하는 미국 패권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한국이 파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민생난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배 세력이지만 이 나라의 일부 노예적인 자들은 이 틈을 타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 군인들의 인명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저는 군인 단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이재명 정권이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란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 간의 관계도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자기네 국토가 폭격당하고 있는 걸프 지역의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마저 정식 참전, 파병 선포는 하지 않았는데 이왕만리 대한민국군이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대만 지역에서 현상명령이 일어날 시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중국에게 있어서 너무도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끼어드는 이 불바다에 휘발유 두르고 뛰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정부는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에 정의와 부정의는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은 승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나서 민주, 진보, 국민 주권을 포장하는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찍소리 못하는 이란 비판 성명이나 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이란 파병에 결사반대하며 거세고 끊임없는 반미 투쟁이 이어질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